네, 형님들, 오늘 진짜 독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단 한 푼의 세금도 안 내고 수조 원의 기업 주인 자리를 완벽하게 굳히는 게 가능할까요?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자식한테 아파트 한 채 물려주려 해도 증여세에 무서워서 밤잠 설칩니다. 국세청에서 연락 올까봐 벌벌 떱니다. 그런데 이 법망을 비웃듯 아주 우아하게 이용하면서 단 1원의 세금 없이 지배력을 2배로 키운 설계자가 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주주들을 위해서 현금 배당을 안 주겠다. 이 상당히 수상한 선언에 우리는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주가가 오를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형님들, 이러한 우리의 환호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서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기대할 때 대주주는 단 1원의 추가 자금 없이 지배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검찰은 이 완벽한 예술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설계도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상남동에서 돼지국밥 한 그릇 때리고 온 대한민국 자본의 수상한 흐름을 치열하게 분석하는 남자 수상한 소시민입니다. 형님들, 요즘 나라에서 밸류업이니 코리아 디스카운트 훼손이 떠들썩합니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그러한 구호, 우리 형님들은 이제 속지 않죠.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요리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금융 역사상 가장 수상하면서도 가장 찬란한 설계, 바로 메리츠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수상했습니다. 자본이 어떻게 권력을 세탁하고 그 권력이 어떻게 우리 같은 소시민의 마음을 사는지에 대한 냉혹한 돈의 임무관으로 느껴졌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의 자금이 누군가의 승계 자금으로 쓰이지 않는지 보는 색다른 눈을 갖게 될 겁니다. 자, 국밥값 아끼려고 계산을 두드리는 제 손가락. 오늘 왜 이렇게 바쁜지 지금부터 숫자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형님들 숫자 공부를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루해지지 마세요. 이게 바로 형님들 돈 이야기입니다. 메리츠가 아주 수상한 선언을 합니다. 우리 이제 배당 안 줘. 대신 그 돈으로 우리 주식을 사서 다 태워버릴 거야. 자사주주가 할 거야. 보통 배당 안 준다면 완전히 박살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자금들이 제가 봤을 때 손바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우리 형님들이 가장 치를 떠는 거, 바로 세금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현금 배당을 1억 받는다고 칩시다. 국가가 앉은 자리에서 1,540만 원 통행세 떼갑니다. 거기다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걸리면 내 수익의 무려 최대 45%가 나라로 갑니다. 굉장히 허무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자사주를 사서 태워버리면 주식의 총수가 줄어듭니다. 피자 조각이 커지는 게 아니고 피자 판 자체가 작아지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 조각의 비중이 커집니다. 이건 바로 세금 한 푼 안 되고 내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입니다. 메리츠의 부회장이 설계한 이 숫자의 정직함에 시장은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만요. 대주주는 세금을 안 무서워할까요? 아닙니다. 대주주도 배당을 받으면 세금만 몇 천억 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수상한 이 마법은 대주주의 세금을 막아주는 거대한 수상한 방패를 세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부터는 혈압 오를 수 있으니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됩니다. 형님들, 회장은 지분 높이려고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1원도 안 꺼냈습니다. 추가로 주식을
단 한 주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회사 돈을 써서 자사주를 태울 때마다 시중에 도는 주식이 사라집니다. 주식이 사라질수록 조 회장이 이미 가지고 있던 주식의 파워는 가만히 앉아서 세집니다. 40%였던 지배력이 얼마가 될까요? 60%가 넘어갈 겁니다. 이게 왜 무서우냐면 정상적으로 지분을 수십 퍼센트 늘리려면 증여세로 수조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주주환원이라는 명분으로 대신 처리해주니 아무런 세금 없이 지배력이 강화됩니다. 이걸 우리가 무혈입성이라고 부르죠. 형님들, 개미들에게 주가 상승이라는 사탕 쥐어줄 수 있지만 대주주는 성벽 전체를 공짜로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자본주의의 공짜 정심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먹었거나 앞으로 먹을 사탕값, 그 달콤한 뒤의 이야기, 수상한 이야기는 바로 지배구조 개편이 끝난 뒤에 아마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정말 완벽한 예술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검찰이 이 메리츠의 정교한 수상한 설계 속에 혹시나 독이 섞여 있는지 않는지 돋보기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핵심은 자회사들을 지주사로 합치는 과정입니다. 왜 잘 나가던 자회사들을 굳이 상장 폐지하고 합쳤을까? 검찰은 이 과정에서 자회사들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관리한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대주주가 더 많은 지배력을 챙길 수 있으니까요. 형님들, 주주환원이라는 이 명분이 사실은 대주주들의 성벽을 쌓기 위한 엄청나게 수상한 포장지였다면 우리는 이 기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자본은 결코 개미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거대 자본의 지배력을 사랑할 뿐이죠. 메리츠의 사례가 주는 교훈이 명확하죠. 자본은 오직 가장 효율적인 지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실 소시민들 수익 내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죠.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대주주의 이익과 나의 이익이 일치하는 구간에 가면 돈을 벌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솔직히요. 자, 대주주가 지분을 확보하고 싶어하고 우리도 돈을 벌면 되겠죠. 하지만 이러한 설계도가 다 완성되는 순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 등을 돌릴지도 모르죠. 어쨌든 이런 화려한 이야기에 속지 말고 그들이 움직이는 수상한 돈의 궤적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지배 구조의 정점에서 마지막에 누가 웃고 있는지 보면 나중에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메리츠는 한국 자본주의의 가장 진화된 모델이자 위험한 경계선입니다. 사실 저희 채널은 종목을 찍어주는 그런 곳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느꼈을 때 수상한 자본가들의 그런 설계도를 데이터를 살펴보고 우리 소시민들의 피 같은 노후 자산을 한번 지켜보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내용이 메리트가 있다면 알아서 판단해서 뭐 이득을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러한 수상한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뭐 하셔야 될까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자, 이러한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더 수상한 숫자들을 파헤치는 저의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자, 상남동에서 곧 더 날카로운 수상한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상한 소시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